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코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이버 메일을 보내는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파이썬으로 네이버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용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첨부 파일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SMTP 라이브러리와 이메일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두 라이브러리는 파이썬을 설치했을 때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라이브러리이므로 특별히 설치할 필요는 없어요. 네. 두 개는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사용하시면서 해당 라이브러리를 지우셨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라면은 pip 인스톨을 통해서 두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는 구현 순서입니다. 메일을 보내는 사람과 메일을 받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 각각 설정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메일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SMTP라는 것을 설정해 두어야 해요. 받는 사람이요. 그다음에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는 어 프로그램을 작성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메일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세요? 그냥 일상생활에서요. 그렇죠. 네이버에 접속을 해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메일 내용을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보내기 버튼을 누르게 되는 거죠. 이 또한 동일합니다. 로그인을 한 후 메일 전송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파이썬에서요. 그래서 보내는 사람의 코딩을 하는 것이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설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요런 순서로 인제 진행을 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스텝 1 에서는 필요한 내용을 설정하는 것이죠. 스텝 2 에서는 메시지를 보낼 거고요. 그다음에 스텝 3 에서는 첨부 파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스텝 1 부터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메일을 받는 쪽에서 요거를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이버를 인제 여러분들 메일에 접속을 하게 되시면 하단에 환경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것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팝3 IMAP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쵸? 요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에 두 가지 탭이 있는데요. 우리는 탭이 IMAP XMTP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상태에서는 여기에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용함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설정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그럼 여기에 추가로 뭐 IMTP 서버명, 그다음에 SMTP 서버명, 그다음에 포트가 무엇인지 뭐 하는 내용들이 인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설정이 끝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동영상으로 따라오기가 좀 힘들었다면 블로그의 내용들이 아주 친절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제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 간단한 텍스트 메시지를 좀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에 '아, 내가 메일을 보내려면 어떻게 했었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내용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파이썬이라는 랭귀지 특성으로 인해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 것이고 사용하는 데이터 포맷이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럼 한번 간단하게 소스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메일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마인 텍스트라는 함수를 사용할 것이죠. 그쵸?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제목 쓰시고 내용 쓰시잖아요. 말 그대로 제목과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메일 라이브러리의 경우에는 한글이 지원되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메시지 프롬,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보내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적고 받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도 역시 적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우리가 텍스트 메시지를 보낼 것이기 때문에 텍스트 마인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UTF-8, 그러니까 한글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명기를 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한글은 UTF-8로 인코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를, 즉 마인 텍스트라는 함수로 만들어진 객체에 추가 정보를 넣게 됩니다. 서브젝트 메일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from to,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래서 각각의 변수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당 메시지를 보낼 때는 스트링 타입으로 보내야 해서 나중에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그러니까 샌드를 하는 순간 이 메시지라는 객체 자체를 스트링으로 변경해 줄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는 우리가 메시지를 다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고 메시지 전송을 하는 것이죠. 원래 흐름으로 생각을 하면 로그인을 하고 메시지를 마련하고 메시지 전송을 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나 동일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낸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서 포트를 오픈을 해서 이 서버를 온 하게 되면 디스크립션이 있는데 이 디스크립션 자체를 계속 사용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순서를 뭐 '메시지를 적은 다음에 로그인을 하고 메시지 전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그냥 제가 보기에 소스 코드가 좀 편한 상태로 만들어져 있으니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인제 이곳에 보내기 일보 직전인 거죠. 그쵸? 그래서 SMTP 서버라고 되어 있는 곳에 실제 네이버의 SMTP 서버의 그 주소를 적어 줍니다. 우리가 아까 이메일을 설정할 때 SMTP 서버 명이라고 해서 알려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포트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SMTP 서버와 포트를 지정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로그인을 해야 하니까 그 보내는 사람의 메일 계정과 그다음에 패스워드를 알고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유저의 아이디, 이거는 보내는 사람의 것입니다. 유저의 아이디, 그다음에 패스워드가 필요한 것이죠. 네, 그러면 SMTP 서버를 오픈한 상태에서 로그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마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내게 됩니다. send 이메일이요. 자, 그러면 이 이메일을 보낼 때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네요. 파라미터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다음에 메시지 내용을 스트링 타입으로 보내준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는 프린트문을 찍어서 이메일이 잘 보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도 너무 막 해 보고 싶죠. 그쵸?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 이메일 보내기 한번 더 설명을 한 다음에 소스 코드로 넘어가서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보내기, 첨부 파일에 이미지를 보내는 방법인데요. 이것 또한 똑같습니다. 메시지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로그인을 하고 그 메시지를 보내는 프로세스로 되어 있어요. 다만 다른 점이, 아까는 함수 자체를 main 텍스트라는 것을 사용을 했지만 지금은 이미지이므로 main 이미지라는 것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미지 형식의 함수가 있다면,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는 파일 포맷이 있다면 각각의 함수가 있겠구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오디오라든지 비디오를 첨부 파일로 넣고 싶었어요. 그러면 그것에 해당하는 함수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되셨나요? 네. 그다음에는 이메일에 다양한 형식을 중첩해서 담기 위한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마인 멀티파트라는 함수를 또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초반에는 마인 이미지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제가 사랑하는 펭수의 사진을 이제 전송을 해 보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것은 그 마인 이미지의 객체를 만들 때 이미지를 읽어서 보내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읽혀진 바이너리 내용들이, 즉 우리가 이미지 파일을 읽었으니까 컴퓨터가 이해하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즉 바이너리 포맷이라는 거죠. 그 내용을 보냈을 때 얘의 원래 타입이 무엇이었는지를 서브 타입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JPEG 파일인 경우에는 JPG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멀티파티라는 인제 또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밑에는 아주 동일해요. 음. 그래서 그 객체에다가, 즉 멀티파트라는 다양한 객체를 넣을 수 있게 하는 객체에다가 타이틀, 그다음에 보내는 사람의 메일, 그다음에 받는 사람의 메일 주소, 이렇게 넣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파일을 첨부할 때 그 제목을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첨부 파일에 제목을 추가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파일이 첨부가 된다면, 즉 다수 개의 첨부 파일이 있다면 계속 멀티에다가 어태치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차곡차곡 붙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서버를 오픈을 해서 로그인을 하고 이메일로 전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메일이 첨부된 상태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여기 밑에다가 오디오 파일이라든지 PDF 파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두었어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다 여기다가 작성을 해 놓았으니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도 추가해서 멋지게 여러 개의 첨부 파일을 한꺼번에 보내고 메일 내용도 쓰는 업무 자동화를 하시면 여러분들 삶이 더욱 윤택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소스 코드 설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배운 내용들을 빠르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네이버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다양한 타입의
파일들도 추가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학습을 했다라는 거죠. 라이브러리는 SMTP 라이브러리와 그다음에 이메일 라이브러리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메일이다 보니까 보내는 사람의 입장과 받는 사람의 입장이 있었다. 받는 사람의 입장, 즉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SMTP라는 것을 설정해 주면 되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메일을 보낼 때와 동일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로그인을 하고 메일 내용을 적고 메일을 전송하는 이 프로세스도 프로그램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스텝 1 에서는 우리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의 어떤 설정을 했고요. 스텝 2와 3 에서는 보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메시지를 작성하는데, 스텝 2 에서는 텍스트 메시지를 보냈고요. 스텝 3 에서는 첨부 파일을 보냈습니다. 첨부 파일을 보내기 위해서 뭐 이미지라든지 오디오라든지 하는 것들은 각각의 타입별로 객체를 만드는 함수가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요 메일 보내기 소스 코드 설명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